안녕하세요. 백세인생 김인우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 음주에 이어서요. 금연에 관한 강연을 준비했는데요. 백해무익한 담배인데 유혹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서 매번 금연 선언은 하는데 실패하는 분들이 참 많으십니다. 근데 오늘 이 강연을 통해서요. 이번에는 꼭 금연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교수님 강연 바로 청해 듣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담배 금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담배에 대해서 참 어려운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담배는 끊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안 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되게 많거든요. 술은 이제 문제 음주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꼭 끊어야 되고 치료 기관들도 있고 입원해서 치료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담배를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돼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담배에 대해서는 사실은 술은 실수했을 때 좀 관대하지만 질병과 관련된 거는 많이들 알고 계셔서 술에 대해서는 조심해야지 하는데 담배 뭐 몇 가지 암 일으키는데 뭐 그거 말고 있겠어라고 생각들 하시지만 그거 말고도 너무 많은 문제들을 일으키기 때문에 담배에 대해서 제가 좀 더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게 되면 금연을 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조금 더 만들어지리라 봅니다. 담배의 해로운 성분 뭐 너무너무 많고 저희 학생 때도 맨날 이거 뭐 괄호 넣기 시험도 봤었는데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고 핵심적인 성분을 알려드리면 니코틴 자체가 나쁜 건 아닌 거는 맞는데 니코틴이 들어가면 일부 사람들은 너무 행복합니다. 예.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니코틴이 안 들어가면 너무 불안하고 괴롭고 이렇기 때문에 니코틴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게 이제 중독을 일으키는 물질이 되겠고 이제 태울 때 나오는 여러 가지 물질들이 뭐 300개네 400개네 얘기들 하고 있는데 그 모든 물질들이 암을 일으키기에 너무너무 좋은 물질들이 많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완전 연소가 안 되기 때문에 일산화탄소가 배출이 되는데 연탄가스 중독을 일으킨 거와 마찬가지 환경을 만들어 놓는 것이 이 담배가 되기 때문에 이 담배는 세 가지 문제, 중독, 그다음에 암을 일으키는 거, 그다음에 일산화탄소 중독과 비슷한 상태를 일으키는 혈관 건강을 나쁘게 하는 상황, 이 세 가지로 크게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흡연을 하면 뭐가 나빠질까? 정말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 다 나빠집니다. 머리는 확실하게 나빠지는 건 머리카락 빠지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러면 담배 피는 분들은 술과는 좀 달리 술 냄새가 그 머리카락에 나진 않거든요. 근데 담배 냄새는 머리카락에 나죠. 예,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발이 썩는 병이 있습니다. 발이 썩는 병이 있는데 혈관들이 다 망가져서 그거를 일으키는 첫 번째 주범이 담배라고 이미 다 알려져 있고요. 뭐 머리에도 안 좋은 영향 끼치고 또 치과 선생님들이 제일 싫어합니다. 사실은 뭐 좀 해보려고 그러면 이게 이 치아가 제대로 된 치아가 아니라서 담배 많이 피신 분들은 뭐 누렇게 다 낀 것들도 문제지만 그래서 이제 치과 선생님들도 많이 싫어하고 잇몸을 나쁘게 하는 제일 나쁜 놈은 술보다는 담배가 더 나쁘다고들 얘기들 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입과 목에도 계속 뭐 자극이 오기 때문에 좋은 영향을 끼칠 수가 없죠. 특히나 이제 폐라든지 기관지에는 뭐 속된 말로 얘기하면 쥐약이죠. 뭐 담배를 피우는데 폐가 건강할 거라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요. 단순히 폐암을 일으키는 쪽 문제뿐만이 아니라 폐의 기능을 떨어뜨리게 돼서 옛날 할아버지들 중에 왜 숨이 차가지고 이렇게 지팡이 짚고 다니면서 하시던 할아버지들 기억나실 겁니다. 너무 담배를 많이 피셨던 분들인데 그로 인해서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라 그래서 숨이 너무 찬 이제 그런 병들로 생기고 똑같은 양의 산소가 들어가도 남들만큼 활용을 못한 채로 살게 되는 그로 인해서 이제 빨리 돌아가시게 되는 그런 병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여하튼 담배를 끊는 것만큼 확실하게 더 진행되는 걸 막는 건 없다. 라는 거고 그런 게 이제 그 건강검진을 한다든지 이제 CT를 찍어보면은 폐의 변화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폐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뽀글뽀글한 것들이 계속 조그만 것들이 있으면 공기가 지나갈 때 요 표면적을 통해서 산소하고 이산화탄소가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넓어진 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슝 지나가는 것 같지만 산소하고 이산화탄소가 교환될 면적 자체는 줄어들었기 때문에 숨이 많이 찰 수밖에 없고 이게 초기에는 아무 증상이 없거든요.
아무 증상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유 저 의사 왜 또 잔소리하냐 이러고들 마시는데 그 낭떠러지를 향해 뛰어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낭떠러지가 떨어지기 0.1초 전까지 아무 일이 없습니다. 근데 딱 그걸 딱 넘어가는 순간서부터 가 되는 거기 때문에 예, 이거는 폐에 이제 기포가 있어요, 폐에 뭐 물주머니가 있어요 이런 얘기들이 있을 때는 즉각 금연을 하셔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뭐 암들 중에 담배하고 관계가 없는 암이 없습니다, 사실. 예. 예,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뭐 암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 안 드리려고 그러는 거고요. 남자분들의 생식 기능을 떨어뜨리는 데도 문제가 있고 특히나 이제 수술하시는 선생님들은 담배 피는 환자들은 상처가 덜 아뭅니다. 빨리 아물질 않기 때문에 거기에 염증들도 잘 생기기 때문에 좀 싫어들 하시는 것들도 있고 담배로 인해서 이제 당뇨를 유발한다는 연구 결과들도 너무너무 많이 나와 있고요. 눈에도 좋지도 않고 피부는 당연히 뭐 주름살 많이 생기고 노화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제 심장에는 너무너무 안 좋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일산화탄소에 의한 혈관이 딱딱해지는 거, 혈관이 좁아지는 걸로 인해서 심장과 우리 몸의 모든 혈관에 정말 좋지 않을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위장에도 얘가 영향을 끼칠까? 들 생각들을 하시는데 위장에 영향을 끼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거 담배를 피면서 들이마실 때 폐로만 100%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죠. 예, 위장으로도 가거든요.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훈제 연어를 만들고 있다, 내 위장을 가지고. 사람을 그렇게 표현해서 좀 그렇긴 하지만 뭐 곱창집이라는 말랑말랑한 장이어야 되는데 거기에 계속 연기를 쏘이면 예, 딱딱해지죠. 예,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거는 금연밖에 없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여자분들의 생식 기능에도 안 좋은 영향들 끼치고 또 혈액암 중에 하나인 백혈병도 담배하고 연관이 있다는, 그러니까 모든 백혈병 환자가 담배 핀다 이건 아닌데 담배 피는 사람들에서 발생이 훨씬 더 안 피는 사람들에 비해서 높다라는 것도 이미 다 밝혀져 있습니다. 면역력이 떨어지고 요새 뭐 면역력 많이들 얘기하고 코로나 이기려면 면역력 했는데 면역력에 제일 안 좋은 건 무엇인가요? 잠 안 자는 거하고 담배 피는 거죠. 잠을 안 자면서 담배 피는 건 제일 안 좋겠죠. 예. 우리나라에서 사실은 금연을 하게 하려고 상당히 많은 분들이 노력하고 계십니다. 금연 운동하시는 분들도 있고 정부관청에서도 하고 보건소에서도 그 지역 주민들의 금연을 도와주기 위해서 각종 사업들을 하고 있고 또 학교에 이제 보건교사 선생님들, 예, 양호 선생님들이 그거를 열심히 학생들 교육도 하고 있어서 어떻게든 적게 그 흡연율 자체를 줄여보려고 상당히 애를 쓰고 있는데 성인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비해서는 좀 많이 떨어지긴 했습니다. 2010년도에 성인 19세 이상 성인의 27.5%가 담배를 폈었는데 2017년 기준으로 했을 때 22.3%까지 줄어드니까 상당히 많이 줄어든 건데 청소년도 상당히 많이 줄긴 했습니다. 12%에서 6%까지 줄어들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피는 사람들이 4명 중에 1명꼴 가까이 되기 때문에 담배를 더 줄이려고 애써야 되는 거고 다른 나라랑 비교해보면 우리나라가 되게 흡연율이 높은 나라에 속합니다. 이거를 다른 나라만큼 이제 줄여보려고 되게 애는 쓰고 있는데 쉽지는 않은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흡연을 예방하고 금연을 하기 위해서 이제 나라에서는 계속 정책들을 도입을 합니다. 물론 도입할 때마다 반대들도 어마무시하게 많습니다. 담배를 실제로 판매하시는 분이라든지 담배와 관련된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이거에 대한 반발이 되게 심할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이런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는데 담배 안 피시니까 잘 모르시겠어요. 저도 안 피긴 하는데 담배값 자체에 이제 그 경고하는 광고의 비율을 예전에는 전체 면적의 50%, 그림은 30%를 유지를 해라. 그래서 담배가 이렇게 보기 싫어서 이렇게 가리고 피는 분들도 계실 정도니까 벌써 가릴 때 아이고 담배 이번엔 좀 끊어봐야지 이런 생각이 조금이라도 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자극들을 계속 주는 건데 2025년까지는 전체 면적의 75%를 건강 경고를 넣어라. 그리고 경고 그림이 55% 이상 되게 해라라고 아예 이제 정책으로 정해놨고요. 그 외에도 이제 뭐 담배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제한들을 주려고 되게 애쓰고 있고 실내 흡연을 못하게 하는 것도 상당히 크죠. 예전엔 정말 그 고깃집에서 담배 피면서 막 고기 굽는 분들도 너무너무 많고 술집마다 그냥 담배가 뽀했던 시절이 있었죠. 근데 그런 것들도 상당히 이런 정책들을 통해서 많이 없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실내 흡연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를 완벽하게 못하게 하겠다라는 거. 그리고 사실은 그렇게만 해놓으면 담배 피우는 사람도 어디가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흡연 가능 시설들을 많이 설치를 해서 담배 피우려면 저희 가서 펴라. 라고 해서 안 피는 사람들이 그 간접 흡연으로 인한 손해를 최소화하려는 그런 정책들도 하고 있고요. 담배를 피우면 뭐가 나쁘냐도 문제지만 그 간접 흡연하는 사람들은 뭐가 나쁘냐.
이게 사실 더 문제거든요. 난 사실 피지도 않았는데 왜 담배 때문에 이런 손해를 내가 받아야 돼,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이제 음식점의 흡연석 요새는 없어지긴 했지만 2시간 정도를 흡연석이 있는 음식점에서 음식을 먹게 되면은 한 개비 반 정도의 흡연 효과가 있다고 하고요. 운전자가 이제 담배 핀다든지 나는 운전만 하고 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담배를 폈을 때 거기에 1시간만 있어도 3개비의 흡연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 한갑 피는 집에 하루 종일 살게 되면 3개비의 흡연 효과가 똑같이 있는 거고요. 또 술집 중에서 이제 담배를 피면서 술집이 있었죠. 요새는 사실 술집에서 담배 피는 방법이 거의 없어졌는데, 하여튼 그랬을 때는 2시간 체류만 해도 4개비의 흡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술집은 오히려 그 음식점에 비해서 좀 더 따닥따닥 붙어 있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생길 수가 있어서요. 여하튼 간접 흡연은 안 좋다. 특히나 담배 피는 그 사람은 필터를 통해서 들어오는 연기를 마시기 때문에 많이 뭐랄까 노폐물이랄까 나쁜 것들이 필터링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옆에 있는 사람은 그대로 탄 게 날아가잖아요. 내가 내뿜으면서 그걸 더 얘한테 불어넣어 주는 거기 때문에, 옆에 사람이 있는데 담배 안 피는 사람이 있는데 담배를 핀다? 이건 참 비도덕적인 일이다. 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왜 그렇게 담배 몸에 나쁘다는 얘기 뭐 하루에도 12번씩 듣고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왜 담배를 피냐? 니코틴에 의존이 됐기 때문이거든요. 그 중독이라는 말도 써서, 그래서 담배 흡연이라는 거에 대한 진단명을 아예 의학적으로 붙일 때는 니코틴 중독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니코틴에 이 사람이 얼마나 중독이 되어 있냐, 얼마나 의존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평가하는 항목이 있는데요. 하루에 얼마 피는지도 중요하지만 아침에 일어나서 얼마 만에 첫 담배를 피냐가 사실은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자는 동안 담배를 못 피기 때문에. 그래서 니코틴 농도가 몸에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일어나자마자부터 담배 생각이 나야 돼요. 진짜 중독이 많이 돼 있는 사람들. 또 하루 중에 담배 맛이 언제가 제일 좋냐? 근데 아침 첫 담배가 제일 좋다는 그 사람이 아까 말씀드렸던 니코틴 중독 정도가 심하다. 그 다음에 이제 오후 저녁 시간보다 오전 중에 더 많이 피냐? 오전에 많이 필 수밖에 없죠. 밤 동안 못 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어나자마자 피고 일어나자마자 핀 담배가 제일 맛있고, 그다음에 오전에 어느 정도 니코틴을 올려주기 위해서 쫙쫙쫙쫙 펴놓고 오후에는 그거 가지고 어느 정도 버티는 이런 패턴을 가지신 분들이, 그러니까 나쁜 사람이 아니라 니코틴 의존도가 높은 사람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특히나 이제 병원에서도 깝깝한데 몸이 아파서 죽겠다면서도 담배 피러는 꼭 나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예. 끊어야지 하면서 못 끊는 그 상황은 니코틴 의존 때문에 그렇다, 니코틴 중독 때문에 그렇다. 그런 사람들은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요새는 이제 가열 담배라 그래서 그냥 우리가 흔히 피는 관련형 담배가 아닌 형태로 어디다 이제 집어넣는다든지 뭐 파이프로 됐다든지 뭐 하여튼 여러 가지 형태로들 나오고 있고, 그게 이제 냄새가 좀 덜 나고 거기에 또 이제 좋은 향들을 집어넣어서 담배 향 냄새가 안 나게 해놓은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더 안전하지 않을까. 그 또 판매하는 측에서는 이건 그 기존의 담배에 비해서는 독성을 많이 줄였다라고 얘기하지만, 보건복지부라든지 아직은 학계에서의 정확한 의견은 가열 담배도 담배다. 광고들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거는 가열 담배니까 그냥 담배 아니니까 괜찮겠지, 괜찮지 않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거를 뭐 조금 멋지게 하려고 뭐 관련형 이렇게 좀 파이프처럼 됐다, 내지 이렇게 좀 길게 돼 있다 이래서 관련형 전자담배 이런 식의 말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가열 담배다. 열을 가하는 담배다라는 거고요. 뭐 여기에 대해서도 업계에서는 조금 그래도 안전한 측면이 있다라고 얘기들 하는 거지만, 이제 학계에서는 연구 결과라든지 이런 데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이미 다 밝혀져 있는 거고요. 저런 그 전자담배라고도 한때는 불렀고, 이제 가열 담배라고 부르는 이 담배,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의 최고의 장점은 산불이 나지 않습니다. 근데 왜 맨날 나오잖아요. 산불, 누군가 등산객이 담배 꽁초를 버려서 생겼다는데, 이거는 그렇게 될 수가 없는 담배이기 때문에 그거 한 가지 장점. 굳이 찾자면 그거 한 가지 말고는 아무런 장점이 없다는 게 지금 현재까지 상황이 되겠습니다. 식약처에서도 이제 가열 담배의 유해 성분에 대해서 분석해서 이미 발표한 바가 있고요. 니코틴 함유량의 문제는 아닌데 타르가 일반 담배보다 더 높게 검출됐다. 발암물질 중 그러니까 타르의 성분도 문제가 되지만 사실 발암물질들도 다른 거하고 크게 차이가 없다. 기존 담배보다 더 안전할 것이 없다. 라는 것이 이 가열 담배의 한계가 되겠고요. 가열 담배도 간접 흡연의 위험이 있냐 없냐 또 이런 얘기들 하거든요. 이건 나만 이렇게 하는 거니까 남한테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이제 모든 나라에서 하는 얘기고, 세계보건기구에서도 가열 담배가 일반 담배보다 덜 해롭고 유해 성분이 덜 배출되며 간접 흡연의 피해가 감소한다는 근거 자체가 불충분하다.
예,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지들 말아라라고 이미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가열 담배는 좀 이렇게 걸어다니면서 피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걸 이제 통제들도 잘 안 하고 이거 별로 냄새도 안 나니까 남들이 이렇게 째려보는 것도 덜 해서 그런데 그거 안 된다. 예, 안 된다. 예. 금연구역에서 흡연 금지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 가열 담배도 일반 담배하고 똑같이 규제를 해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그게 못 따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좀 제한이 덜하다 보면 사람들이 그걸 피게 되는데 그것만 하루 종일 피는 사람보다는 그거랑 일반 담배를 같이 피는 분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요걸로 갈아타면 좀 덜하지 않겠냐라는 주장들이 일부 있고 사실 금연을 하는 하나의 단계로 그걸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는 건 사실이고 효과를 보신 분들도 있는 건 사실이지만 전체 국민들한테 그걸 적용하기에는 근거가 좀 미흡하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흡연자에게 코로나가 더 위험하다는 것도 이미 많은 연구들에서 밝혀졌고요. 담배를 핀 사람이 코로나에 걸리면 더 심하게 걸리고 회복도 더디고 사망률까지 늘려준다는 연구들도 다 나왔기 때문에 담배는 하여튼 빨리 끊으셔야 된다. 이 의지만으로 잘 못하는 이 금연이 2015년서부터는 사실 건강보험에서 지원을 해줘서 처음에 들어가는 약값만 2번 내고 나면 3번째부터 치료하는 것부터는 나라에서 돌려주고 다 끝나고 나서 완성을 했다라고 보고를 하면은 처음에 냈던 돈도 돌려주는 전 세계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되게 좋은 제도를 내 세금 가지고 왜 그래 그러면서 화내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 사람을 피면서 간접흡연을 내가 손해볼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아까워하실 건 아닌 것 같은데요. 하여튼 이런 좋은 제도들이 있기 때문에 많이들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직도 모르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제가 상기시켜 드립니다. 사실 제가 금연 클리닉을 실제로 진료를 하고 있는데요. 아저씨들 이제 담배 끊는 거 뭐 남자분들만 피는 건 아니지만 여자분들은 많이 피지 않기 때문에 이제 아저씨들 위주로 말씀을 드리면 성공할 가능성이 제일 적은 아저씨들은 이렇게 끌려온 아저씨들. 끌려온 아저씨들 막 벌써 들어오기 전에 이제 배우자께 들어와서 이 사람은 뭐 집안이 그렇고 뭐 시어머니도 피고 저 집은 아주 안 될 만한 집이야 막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분이랑 있다 보면 야 너랑 살면 나도 피고 싶겠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하지만 하여튼 그런 얘기 하면 못 쓰죠. 그런 얘기 하면 못 쓰고 친구들이 한 5명이 신나게 담배들을 피시다가 한 분이 어떤 병에 걸리시면 나머지 4분은 누가 뭐 잔소리 안 해도 조용히 찾아와서 뭐 크게 뭐도 안 해요. 그냥 저 담배 끊으려고 왔습니다. 왜요? 그러면 자기 친구가 이렇게 걸려서 나도 안 되겠다 싶어 끝나고 그런 분들이 성공률이 제일 높습니다. 그리고 금연 관련해서 사실 뭐 보조요법도 있고 치료제들도 있지만 담배 피는 원인 2가지 얘기하거든요. 중독하고 습관이 있거든요. 중독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약물로 어떻게든 해결해 드릴 수 있는데 습관은 때려야 고쳐지죠. 근데 다 큰 성인을 때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스스로를 이제 올가매는 어떤 방법 중에 하나로 저는 이제 요새는 핸드폰으로 이렇게 문자라든지 메시지 같은 걸 보내실 수가 있잖아요. 금연서약서라는 종이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거를 10장, 20장 써가지고 코팅해가지고 여기저기 붙여놓으라 그랬는데 요새는 그럴 필요 없이 쓴 다음에 지장 찍고 사인하고 그 다음에 사진 찍으면 핸드폰으로 저장된 사람들한테 다 보낼 수 있잖아요. 그런 거 보내셔야 성공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저씨들이 처음에 내가 그거 못 쓸까봐 그러고서 딱 쓰다가 자 사진 찍고 보내보세요 그럼 그때부터 손을 발발발발발 떨어. 왜? 보내면 놀릴 친구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뭐 걔가 똥을 끊지 네가 담배를 끊겠냐서부터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친구들이 많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내가 뭔가 안 좋은 고등학교를 나왔구나. 내 친구들이 나쁜 애들이 많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내가 뭔가 잘 못 살아온 게 아닌가 반성을 한번 하셔야 됩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그걸 보내면 장문의 응원 문자들을 보냅니다. 내가 너한테 끊으라고 얘기해주고 싶었는데 네가 싫어할까 봐 얘기 못했고 이번에 꼭 끊어서 우리 같이 건강하게 재밌게 잘 살아보자라는 답장들이 되게 많이 오고 많이 안 오면 이제 반성해야죠. 나는 어떻게 인생을 살아나. 많이들 오실 겁니다. 많이 오면 그거 그냥 보고 끝낼 게 아니라 요새는 이렇게 화면 이렇게 하면 캡처 기능들이 있습니다. 이렇게도 하고 이렇게 눌러도 되는데 그 캡처해서 잘 가지고 있다가 담배가 너무너무 피고 싶을 때 그거를 들여다보면서 그 3분, 5분만 견디면 또 안 피고도 지내실 수가 있거든요. 그 습관 자체를 고치는 데는 제가 해본 경험으로는 그 메시지를 보내고 답장을 가지고 하고 그다음에 요새는 자기 뭐 사진 대신 그런 것도 올리는 거 있잖아요. 상태 메시지 뭐 이런 것들 배경 사진 이런 것들을 금연 서약서로 바꾸고 그다음에 여기 메시지로 할 때 금연 시작 이렇게 해놓으면 의외로 많은 분들이 그거 보고서 야 금연한다며 화이팅 이런 걸 보내지 놀리는 사람의 비율하고 응원하는 사람의 비율을 이렇게 봐서
응원하는 사람이 당연히 더 많을 겁니다. 당연히 더 많기 때문에 그 응원 메시지를 보고서 많이들 금연에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강연 잘 들었습니다. 교수님 금연 클리닉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오셔가지고 금연하겠다고 다들 오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실패하시는 분들이 가장 큰 이유가 뭐던가요? 실패 왜 했냐라고 묻기 전에 저는 꼭 그 말씀을 드리는데 네. 너는 실패한 게 아니라 실수한 거다. 아. 네, 다시 하자라고 이제 용기를 북돋아 주는 게 이제 주변 사람들과 의료진이 해야 될 첫 그러네요. 번째고요. 술하고 관계돼 가지고 술 마시다 보니까 담배 피고 싶어져서 피게 됐어야 하는 분들이 제일 많습니다. 스트레스 받아서 핀다는 사람들보다는 술 마시다 보면 본인의 그 어떤 금연의 의지가 줄어듭니다. 예, 그래서 다시 피게 되고 에이 폈으니까 나 이제 계속 핀다 이러지 말고 나는 뭐 한 거다? 실수한 거다라고 생각해서 다음 날부터 다시 시작하시면 결국 평생 폈던 담배의 양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예, 그걸 어떻게 최소화시키냐가 중요한 거지 하루 먼저 금연했냐 이틀 늦게 했냐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예, 금연은 꾸준히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네요. 실패가 아니라 실수라는 뭔가 의식의 전환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금연 치료를 받기 위해서 강연 말미에 국가적인 지원이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네. 우리나라만큼 잘 된 곳이 없다라고 그렇죠. 해주셨는데 구체적인 과정을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인터넷에서 이제 건강보험관리공단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금연 치료를 하고 있는 주변에 이렇게 지도를 띄우면 뭐 너네 위치에 동의하십니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네. 그거에 이제 오케이 하면 내 집 위치가 딱 뜨면서 그 주변에 있는 가까운 병의원 중에 금연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는 곳에 위치가 뜹니다. 예, 거기를 찾아가서 예, 처방을 받으시면 되고 꼭 병원 아니더라도 치과에서 하시는 데들도 있기 때문에 예, 가까운 데 가셔서 치료를 시작을 하시는 게 중요한 거고 1년 내내 이거를 해드리지는 않고요. 예, 9달 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보통은 6달까지 치료를 하고서 이제 성공하셨으면 성공했다고 축하를 드리고 왜 3달을 남겨놓냐면 꼭 중간에 다시 피셔서 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넌 이제 안 돼 뭐 이럴 수는 없기 때문에 네. 그걸 위해서 남겨놨다가 그러고 나서 이제 내년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6달 치료를 저는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뭐 3달 만에 치료를 끝내시는 분들도 있고 그건 이제 의사 선생님들마다 좀 차이는 있는데 9달 끝까지 다 하겠다는 분들도 있긴 하지만 여하튼 6달 정도 하시면 중간에 분명히 끊게 되거든요. 끊게 되는데 이제 나 그 치료 안 할래 그러지 마시고 꾸준히 그 치료를 해서 안 피는 기간을 어느 정도 많이 확보를 해놔야 그 다음에 다시 피게 될 가능성이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치료를 시작하셨다면 적어도 3달 이상 가급적 6달 정도는 치료를 지속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금연 정말 끊어야지라는 의지만으로는 참 힘들다고들 하잖아요. 근데 교수님, 만약에 누군가가 금연을 결심했다면 가장 먼저 그 사람이 해야 할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 날짜를 정해 놓으셔야 됩니다. 오늘부터 담배 끊는다 이거 잘 안 되거든요. 몇 월 며칠부터 한다. 보통 이제 새해 시작 내지는 무슨 누구 생일 뭐 내지는 뭐 결혼 기념일로 하신 분은 없을 겁니다. 하여튼 뭐 어떻게 됐던 그 날짜를 정해 놓고 적어도 일주일 전부터는 담배와 관련된 물품들을 다 없앤다든지 주변에 나 이제부터 이날 이때부터 금연을 할 거다라고 알려서 그 응원 메시지를 가지고 금연을 시작하시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상황에서는 금연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떤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다든지 어떤 승진을 앞두고 있다든지 그럴 때는 그 발표 끝나고 나서 그 며칠 늦게 금연한다고 해서 큰일 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이후로 이걸 해야지 아무래도 좀 좋은 이유가 시도는 언제든지 할 수 있지만 그게 잘 안 되고 아까 제가 실수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속마음은 실패잖아요. 맞아요. 그런 실패를 여러 번 겪다 보면 에이 난 안 돼. 그 치료제 먹어봤는데 그때 안 되더라고 이런 나쁜 기억들로 인해서 그 다음 치료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뭔가 최상의 상태를 만들어 놓고서 시작하는 그런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음주, 오늘은 금연에 대한 강연까지 들어봤는데 그럼 교수님 다음 주에는 어떤 주제일까요? 제일 어려운 주제 중에 하나인데요. 운동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운동. 많은 분들이 또 귀한 정보 얻어가실 것 같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백세인생 가족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건강한 백세인생을 위하여!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